저희가 하나 예, 조금 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박정훈 대령 형사 재판, 항명죄 재판 11일. 네. 항소 취소시키는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3만 명 정도 모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늦어도 내일 더 늦어도 모레는 특검에 직접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가 좀 다 마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내일 정도에 저희가 특검에 이걸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좀 보내고 11일 날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형사 네. 재판이 이제는 마지막 재판이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출범했다는 것은 박정훈은 무죄이고 그렇죠. 박정훈에 대한 기소는 원인무효다라는 것이 선언됐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은 우리 공화국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법적 모순이기 때문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특검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외압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서서 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네, 바로 맞습니다.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박정훈 대령의 수사하던 부하들이 또 특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이것이야말로 사법 정의가 네.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당들이 열심히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지원을 하지 못할 망정 이 지금 부패로 인해서 수사를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최상병 사건은 많은 분들이 정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수사외압은 부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수사하는 경찰을 죄를 주려고 했던 거의 뭐 무슨 우리나라 뭐 박정희 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요, 임성근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가실치사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외압으로 엮으면 특가법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형량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부패 사건이고, 이 부패 사건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경찰을 모함해서 범죄자로 만들었는지는 이거는 마피아와의 일종의 정치 마피아하고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치 마피아를 네. 우리 공화국에서 몰아내야 된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분수령이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특검 수사 등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입장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대령님이 아마 만약에 11일 날 이제 출석을 하실 텐데, 네. 출석에서 아마 항소 취소가 되면 아마 거기서 입장을 좀 입장을 얘기하지 한다.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현직 군인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시는데, 저하고야 뭐 저희가 지원단체니까 계속 쭉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뭐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말씀이 있다면.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긴 세월 해병대 구성원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해병대 구성원들이 인하 단결해야 되는 지점을 저해하고 군의 인하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통수권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다라는 것과 그 많은 과정을 오랫동안 같이 지켜봐 오면서 일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형님 아우하고 지내던 사이고 김계한 사령관하고도 형님 아우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아침에 다 척이 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척을 지게 하게 된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자기가 또 너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도와줬어야죠. 김계한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사실 전역 지원서를 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해병대를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박정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고통스러워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거죠. 최수근의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걸 본인을 믿고 끝까지 싸워준 본인의 부하들인 중수단장, 광수단장, 수사관들, 수사지도관들 이분들이 인사상 불이익과 실제 보직의 불이익을 받아서 막 저 연평도로 쫓겨나고 네. 그리고 그 저기 어디 국가 어디죠? 그 국방부 조사본부 한직으로 밀려나고 중수대장은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완전체로 결합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거는 말씀해주시 곤란할 수 있겠지만 박정훈 대령님이 보시기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뭐 임성근을 처벌하고 뭐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그렇게 입장을 바꾼 원인이 뭘 것이다라고 혹시 추측하시는 거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추측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죠. 네. 뭐냐면 김동혁 국방부 단장이 네. 칼을 차고 자기 부하인 군 검사들을 대동하고 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체파로 그러니까 범죄자 다루러 이제 직접 쳐들어오는 거죠. 본인은 범죄는 아니잖아요. 어명을 받고 갔겠죠. 어명을 받은 근무도사. 네. 그렇게 쳐들어가는 때는 딱 그렇게 쳐들어가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쳐들어가요. 어떤 일이요? 구테타. 구테타가 일어나면 원스타가 3스타든 4스타든 그 내란범 잡으러 네. 칼 차고 가는 건데요. 이게 조직적 항명으로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이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워딩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들어 먹어? 야 가서 다 잡아들여 라고 하니까 김동혁이 칼 차고 근부도사가 역당 잡듯이 해병대를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해병대 사령관은 누운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뭐가지 날아가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진술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사실상 이 진술이 첫 진술과 둘째 진술과 셋째 진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보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기각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영장 판사가 이 질문했어요 검찰한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항명에서 얻는 이익은요 권력 찬탈이에요. 그렇지. 네. 구테타 일으키는 그렇죠. 사람들이 권력을. 통상적으로 권력을 항명을 잡으려고.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기존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거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 위에는 없는데 그거 말도 안 돼. 병력이 없어요 일단. 내가 혼자 산탈해서 나 혼자 아니 뭐 다 사단병력 정도도 네. 아니 한 12,000명 정도의 탱크 부대가 있어야지 구테타를 일으키지. 아니 수사관들 한 10명 가지고는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제 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네. 것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종일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판부에 지금 모든 내란 군 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영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거. 그래요. 참 꼼꼼하게. 예, 이거 뭐 대비를 지금 했군요. 뭐 진짜. 역사 드라마가 하나 네. 나와도 될 네. 만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특검의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임태훈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전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내란 재판하고요. 네. 그 이제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내란 특검 이렇게 쭉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개를 모두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네. 역할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룰 범위가 굉장히 많고 소환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어디까지 어떻게 기소하고 공소 유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은 정리를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기소자를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란 특별조사위원회하고 내란 특수법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해상법원처럼 그런 법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이 재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반민특위 때는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반민특위 때도 있었던 특별조사단.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당시 내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할 수 없이 동원됐던 네. 이 분들의 진술과 증언들을 국가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내가 쏘가서 왔고 내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나를 이런 식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해야 그분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라는 걸 받는 것이고 국민들도 신뢰하면서 우리 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되지 않으면 네. 이 갈등 관계는 재판 이후 우리 사회에 20, 30대 우익화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기제로 불씨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헬기 타고 내려와서 쏘가가지고 와서 일을 한 사람들, 수방사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하고 대치해야 되는 이 황당하고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말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국민들도 그 말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제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